로직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 재판의 그 히스토리는 겁니다. 참여연대라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그때 지금 퇴직한 장하성 교수를 위주로 지금 있었던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 삼성을 좀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쉽게 말해서 편법 상속이다 이런 걸로 이제 불거났어요.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삼성 에버랜드가 상장 전이었거든요. 삼성 에버랜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죠? 돌아가신 이건희. 이건희. 나 이렇게 정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한테 받았는데 이제 그 상속세를 당시에 이제 비상장이니까 이제 싸게 해서 받았죠. 근데 그 삼성 에버랜드가 이제 나중에 상호를 변경해서 구제일모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 에버랜드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개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좀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에버랜드가 이제 제일모직으로 하면서 이제 제일모직은 예를 들어 패션 사업부 그건 이제 그 제일합섬 이렇게 합쳐졌다가 이제 그것도 해체하고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모직의 주된 회사는 삼성 에버랜드라고 볼 수 있죠. 모 회사가.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참여연대는 주길차게 이제 편법 상속, 편법 간상하면서 이제 제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다 그 재판 다 드러났는데 적어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모럴 해저드하고 리걸 해저드의 차이점이 있는데 모럴 해저드는 분명히 이제 심증이 가죠. 이거는 좀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건데 이건 분명히 나쁜 짓이다 이거죠. 나쁜 짓이라서 좀 비난을 받아야 될 거니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속을 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클리어해요. 근데 모럴 해저드는 약간 있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상속세 큰 데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재벌들이 편법 상속을 하는 줄 알긴 아세요? 스웨덴에 그 뭡니까 그 유명한 제약회사 있어요.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우리 저것도 그 바이오 저것도 생산하는 회사. anyway 그 회사가 상속을 받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받으려는데 그걸 팔다 보니까 이제는 그 상속세를 이게 70%였거든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그걸 팔다 보니까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재산 다 탕진하고 외국으로 날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 회사에서 그걸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제약회사인데 그 뒤로 스웨덴이 사회주의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부가 집권했는데 2005년도에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를 시켰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스웨덴은 발렌베리 재단이 있죠. 발렌베리 재단은 문화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발렌베리가 어떻게 유지되냐면 상속세를 부담하기 싫으니까 재단을 통해서 이제 우회 상속을 합니다. 그럼 재단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삼성문화재단을 우회 상속하면 때려잡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이놈들이 아주 국세청 얘들이 아주 기가 막혀갖고 그런 것도 다 잡아요. 그래서 다 칼같이 상속세를 매긴다고요. 그러면 현대도 마찬가지고 삼성만이 그런 게 아니라 현대도 마찬가지고 글로비스 통해서 이제 우회로 편법 증여하고 이게 많이 있는데 자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편법이긴 하지만 위법이 아니글랑.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상속세를 좀 낮추면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그걸 뭘 그렇게 악의하기 상속세를 걷어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 이제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10만 명이 지금 우수한 똑똑한 인재 하나가 10만 명 먹여 살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이고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대변혁의 시대인데 우수한 인재 하나가 그렇게 먹여 살려요. 그러면 계속 변화해야 돼. 삼성의 제2의 창업 동력이 어디냐? 바이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바이오가 맞고 근데 바이오도 참 힘든 거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갖고 그 성공 확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복제의약품은 뭐냐면은 바이오 계통의 예를 들어 물질 특허를 말하면 인체의 DNA를 활용한 그 제품은 그거는 이제 그냥 복제의약품이라고 하고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바이오의약품 인체 DNA 동물의 DNA 이런 걸 하면서 어떤 동력을 사용해서 그거하고의
똑같은 뭐 공법을 좀 비슷하게 해갖고 만든 게 그게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요. 보통 일반 의약품의 복제 의약품은 달리. 그 바이오시밀러 회사는 물론 이제 특허권이 종료돼 바이오 제품의 특허권이 종료됐을 때 방법론을 달리해갖고 만드는 건데 삼성이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굉장히 그 큰 창업 기업이 있었어요. 창업 기업에서 타나서 이제 그 굉장히 우수한 기업인데 바이오젠과 50대 50의 합작 투자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창업합니다.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이게 좀 복잡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투자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미국의 유명한 바이오젠하고 합작 법인인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바이오 에피스를 이제 키워야죠. 바이오 에피스는 나중에 이제 굉장히 좋은 바이오 그 세밀러 제품을 출시를 해갖고 그렇게 됐어요. 이 미국에 아주 유럽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미래 현금으로 압도적으로 높아 갈 때쯤 근데 이제 설비 투자는 바이오젠에서는 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런 연구 개발 투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혼자 계속 증자를 했죠. 증자를 했는데 단 경영권을 잃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삼성 바이오젠이란 미국 회사가. 그래서 컬옵션 조항을 했어요. 컬옵션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한 주식을 얼마의 미래 특정한 시점에 사겠다는 권리 취득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컬옵션은 만기가 굉장히 짧죠. 근데 이제 거기에 기업 간의 그 상대적인 컬옵션은 뭐냐면 행사 연도를 5년까지를 정했고 5년까지를 정했고 가격도 굉장히 높게 정했는데 가격은 예를 들어서 1년 지날 때마다 특정 이자일 만큼 그 당시 한 7% 8% 정도 올라가게끔 행사가격이 올라가게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콜 옵션을 예를 들어서 50% 플러스 한 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갖고 나머지 50% 마이너스 한 주는 바이오젠이 갖고 그래서 바이오 에피스를 공동 경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행사권을 바이오젠이 처분하면 없어지는 거죠. 경영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사권을 이제 넘겨준 상태니까 얘네들은 이거를 이제 관계회사로 볼 것이냐 자회사로 볼 것이냐 설왕설래가 많은데 그거는 회계의 기본 거기에 IFRS에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IFRS는 뭐냐면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ystem이라고 그래갖고 투명하게 지금의 공정 가격 위주로 페어 프라이스 위주로 제발 장부 가치를 실현하라. 그러니까 장부 가치하고 시장 가치하고 괴리가 큰데 그걸 이제 특히 주식 같은 경우 또 투자법인의 같은 경우 이런 건 대부분 페어 프라이스로 좀 적용하기를 좀 유도하죠. 그 전엔 갭이라서 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거는 이제 기존의 역사적 원가로 주의를 하던데 그걸 어느 정도 기업의 재량을 맞추는데 좀 엄격하게 금지됐던 걸 IFRS 좀 풀어줬죠. 그러니까 느슨하게 풀어주면서 기업의 재량권을 더 준 거예요. 그 대신 공정가치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가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바이오에피스가 굉장히 커나가고 이제 공정가치가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평가받고 이런 그 평가받으려니까 당연히 그 가치를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방법이 디스카운트 캐시 미래 현금 흐름의 현금 할인식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자기 자회사 장부에 실어 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참여연대가 뭘 갖고 내냐면 야 니네들 삼성 제일모직하고 이제 그 삼성물산하고 합병 이제 오고 가는 이제 거기서 삼성물산은 근데 우연스럽게도 우리 그 그룹의 주력 기업이라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고 또 제일모직은 삼성전자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 니들이 편법으로 삼성전자의 그 주권을 공짜로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모직의 주가를 올리려고 그런 편법 부당 회계를 했지라는 게 혐의인데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들여다봤어요. 겉으로 봐서는 가설이 그럴듯해.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들여다보니까 아니 우선 시점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계약 사항도 다르고 계약 사항도 전부 이건 위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야. 정당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시장 가치를 바라면 미국 회계에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지갑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주주로서 제값을 받게 그 주주한테 설명을 해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 저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은 기본 로직도로 했고 그 다음에 합병 비율도 알아서 정했고 그럼 삼성물산 주가는 왜 떨어졌냐. 그 당시 건설 부실이 있었어요. 해외 건설 부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2조인가 4조 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주가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뭐냐면
뭔가 내부자 정보가 있더라도 다 알고 있으니까 소문이 퍼져나가요. 그러면 그 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요. 한두 사람만 알아도 돼요. 그럼 주가 떨어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제일모직의 주가는 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있는데 바이오로직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피스를 갖고 있어서 얘가 결국은 포기했는데 바이오젠이 포기하니까 이제 지분 가치가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가치는 더 크니까 그 가치를 반영해서 당연히 모든 기업은 자기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서 합병 비율이 정해진 거예요. 그것도 시장에 의해서 1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 원칙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무효와 판결을 시발을 건 게 금융감독원이고 그거를 고자질한 게 참여연대인데 아무도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틈새에서 해치펀드 누구야 뭐 어떤 머신가 있어요. 그 악질적인 해치펀드요. 걔네들도 팔고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때 삼성물산을 갖고 있었는데 야 손해반가 변상해 그러다가 지들이 결국 이제 이만큼 이익하고 나갔어요. 그럼 누구 좋은 일만 시켜주고 그거 고사하느라고. 그러면서 해치펀드 손을 들면서 국민연금에 이거 불법적으로 했다고 판결해서 감옥 보냈잖아요. 그때 그 두 사람 책임자하고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 하고 또 연공관리 홍한선이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위법인데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그걸 말이야 그게 불법이다 하고 편법 부당회계다라고 해서 그냥 갖다 놨는데 아무리 내가 그 들여다봐가 하니까 정당해. 그리고 의도도 없어. 물론 예를 들어서 사탕밭에 가서 갓근 모약건을 내니까 도둑으로 오해받는 우연히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이제 합병은 잘 정당되고 끝났는데 절대로 그걸 때문에 이재용 그 부회장이 이재용 얼마나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서부터 뭐 정유라 말 그것 때문에 감옥 보내고 이게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이놈 나라를 망해먹으려고. 야 니네들 삼성 말아먹어서 좋은 게 뭐가 있냐 문재인아. 너 정말 큰일이다. 자 그래갖고 삼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게 그 참여연대였거든요. 그 참여연대 대표적인 김경률인데 김경률이 갖다 쓴 게 누구예요? 한동훈이. 그 사람이에요. 나는 이자들아 좀 정신 좀 차려라. 아유. 자 삼성이 파괴되면 어떻다? 뭐 나라 거의 절단된다고 봐야죠. 원전도 우리나라가 경제상의 가장 소형 원자로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입니다. 그 원전 기술자 다 팔아먹고 그게 누굽니까? 민주당 정권 문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국 정권이라는 거예요. 나 딴 게 아니라 국가 기간 산업을 팔아먹고 핵심 인력을 팔아먹고 그건 뭔 할 말이 많아. 그 공산화 되면 누구 줘? 너 개인적으로 착복을 많이 했겠지. 너희들이야. 중국에 숨겨둔 재산으로. 이자들아 국민들은 이걸 알 권리가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김명준 교수님 세미나 토론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오늘 이 시간 장시간 동안 설명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보수 계층을 좀 진단 어느 부분이 보수 계층인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바라는 부분 어떻게 해야 이 쓰레기 이 정치판 그리고 이 좌파 세력을 우리가 단죄할 수 있는지 정리해 주시고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 굉장히 오늘의 아주 하이라이트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보수는 소위 정치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전멸했습니다. 그건 선언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국힘당에 제대로 된 보수 세력이 전혀 없고요. 우선 아까 말한 세 가지 조건에서 다 어긋나죠. 세 가지 조건에 한 가지가 들면 국힘당 공천도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탄핵, 5.18에 대한 위헌성, 그 다음에 그 부정선거, 요거를 지적하는 사람은 국힘당 당원이 이 더블당은 말할 것도 이건 이재명 사당이니까 범죄 집단이나 마찬가지고 더불어 이재명 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보수가 전멸한 상태 이미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세력도 완전히 깜깜하죠. 또 대통령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원래 그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종중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전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만 하는 행실은 전혀 지금 마땅하지 않죠. 조중동 언론 세력 한마디도 5.18 박근혜 탄핵 부정선거 한마디도 입도 뻗고 안 하죠. 계속 시내에서 주말마다 외쳐나오는 함성에 대해서 한 줄도 보도 안 합니다.
자, 검찰, 경찰 바뀌었는데 바뀐 게 없어요. 이재명이 감옥도 안 보내고 문재인 감옥도 안 보내고 조국 감옥도 안 보내요. 제가 감옥 보내란 이유는 죄를 졌으니까 감옥을 가야지. 나 죄가 없다고, 죄가 없는 사람도 들씌워서 그냥 감옥 보낸 사람들이 일반 시민 같으면 그 요만한 만분지일, 백만분지일 죄가로해도 칼같이 집어넣으려고 죄도 없는 아까 말한 촬영했다고 감옥 보내라는 작자들아. 야, 권력이 있다고 감옥을 못 보내면 이놈의 게 사회냐? 말이 안 되지. 자, 그러니까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이 많이 실종된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 굳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면 세뇌에 의한 일부 종중 핵심 분자에 의한 세뇌 작업, 중국의 작업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고, 우리가 보수 세력을 앞으로 더 늘려야죠. 근데 계속 방해짓거를 하니까 그나마 유튜브를 통해서 자유시민이 육성되고 활성화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사실은 나서기 싫었지만 이제 이렇게 나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앞으로 굉장히 앞으로도 많아질 거라 이거예요. 희망의 끈을 놔서는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 표면적으로 보는 95%가 전부 빨갱이 세력이냐? 아니에요. 세뇌가 됐다. 그리고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50% 이상으로 갈, 우리 원래의 선거는 60% 정도가 보수가 아닙니까? 그렇게 언제든지 단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역동성 있는 게 또 한국이네요. 한국인은 죽었다 살아나고 갑자기 살아나요. 웃기는, 그냥 우리나라 민족이요. 그건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노비로 어떻게 살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조선시대도 극복한 한국의 저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믿고, 그러면 과제,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협력하시고 우파를 서로 도우십시오. 왜 지금 정일 박사 같은 사람이 돈도 없어갖고 자기 사재를 냈는데 지금 돈이 없어갖고 운영을 못할 지경에 와 있습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NGO를 보면 선한 NGO가 바로 이런 사람들. 여기를 돕시고 그 다음에 할 게 약한 것에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보이는, 지네들이 자꾸 사방이 좀 적해요. 사방이 적지만 분명히 틈새가 있다. 틈새 뭐예요? 선관위의 채용비리,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빨리 그거 감옥에 쳐놓을 절호에 얘기한, 거기 뭉쳐서 이원석이한테 빨리 하고, 아니면 전군이 뭉쳐서 이원석이 빨리 수사하라 이런 탄원서를 제출한과 동시에, 아니면 우리가 국민 탄핵을 해야죠.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다 뭐 지속적으로 하되, 제일 급선무가 누굽니까? 범죄자 감옥에 보내야 되잖아요. 범죄자 감옥에 보내는데, 자, 알리고 용기 있게 나서고,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년 만년 여러분들을 지금 보지 마세요. 자식, 손자를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걸 생각하고 꿋꿋하게 투쟁을 좀 동참합시다. 그리고 희망을 가집시다. 조금 이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 절대로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